3월이면 꽃도 피고 선선하게 부는 바람도 좋고 1, 2월에 못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설렘이 있죠. 그중에 가장 실천하기 힘든 게 건강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부위 중에서 매일 숨쉬는 공기 같아서 늘 그 중요성을 잊고 사는 우리 어깨. 이 어깨 건강을 챙기는 일도 힘든 일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년 3월이면 우리가 잊고 지냈던 어깨를 좀 더 단단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지켜보자는 뜻으로 진행되는 어깨 관절의 날.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어깨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절의학회가 주관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정형외과학회가 후원, LG화학이 협찬하는 2022년 제11회 어깨 관절의 날 기념식,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오시죠. 출발! 네, 2022년 제11회를 맞는 어깨 관절의 날 온라인 기념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많이들 들어오고 계신데 교수님 저희 인사부터 먼저 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깨 관절의 날 기념식 사회를 맡은 여의도 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종호.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김정현입니다. 교수님 아직 코로나로 안심하긴 일러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첫 온라인 기념식을 준비했는데 사회 맡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희 어깨 건강 TV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그래도 방송에 많이 익숙해졌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생방송으로 많은 분들을 뵌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어깨 관절의 날 기념식이 진행이 되었지만 이렇게 일반인 분들과 함께하는 건 또 처음이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가 전문 MC가 아니라서 굉장히 떨리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비대면 기념식으로 진행하지만 많은 분들의 힘을 받아서 아주 알차고 힘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를 시작해 보죠. 교수님 저희 2022년 제11회 어깨 건강의 날 온라인 기념식 그 첫 번째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네, 여러분 저희 어깨 건강 TV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제법 익숙한 이름이죠. 저희 학회 이름이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절 의학회입니다. 지금 나오시고 있죠.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절의학회. 네, 맞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 기획하는 것을 이렇게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일정형외과병원 원장이시자 대한견주관절의학회 대외협력위원장이신 조남수 위원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통해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견주관절의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남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는 행사는 어깨 관절의 날 행사라고 하는데요. 이 행사는 이제 오늘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2011년도에 첫 어깨 관절의 날 선포식 이후에 올해 11회째를 맡게 됩니다.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거는 흔한 어깨 질환에 대한 질환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이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어깨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기 위한 이제 행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현장에서 벌어진 행사 이외에도 전국 각 여러 병원에서 무료 어깨 건강 강좌도 시행하고 무료 진료도 시행하고 하면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어깨를 지키기 위한 저희 학회의 많은 노력을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어깨 지킴이로서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행사에도 많은 다채로운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면서 재밌게 봐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회가 국민 여러분들의 어깨를 지키는데 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으로 어떤 순서가 기다리고 있죠? 네, 다음으로 접속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대한견주관절의학회를 이끌고 계신 수장이시죠.
서울 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이자 대한견주관절의학회 회장이신 김양수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견주관절의학회 회장 김양수입니다. 우리 대한견주관절의학회는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깨 및 팔꿈치 관절에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학술단체입니다. 1993년부터 본학회가 창세해서 지금은 가장 여러 학회 중에 가장 역동적인 세계적인 학회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우리 대한견주학회 의학회는 매년 그 3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어깨 관절의 날이라고 제정을 해서 어깨 및 팔꿈치 관련 질환을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다 쉽고 정확하게 관련 의학 지식을 나누고 여러분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학회가 선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어깨 건강 TV를 제작해서 비대면 정보 교환의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여 왔습니다. 오늘도 이 공식 채널인 어깨 건강 TV를 통해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어깨 건강에 관심이 많은 국민 여러분 모든 분들이 정확한 의료 지식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모두들 건강하시고 특히 어깨 관절의 날 맞아서 건강한 어깨와 팔꿈치 관절 만드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진심이 담긴 환영 인사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 대한견주관절의학회를 대표해 주시는 두 분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이 두 분 외에도 굉장하신 분들이 저희 어깨 관절의 날을 축하하시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비대면 온라인 기념식에는 현장에는 오시지 못하셨지만 멀리서 그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학회가 국민들의 어깨에 건강을 책임지고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힘을 써주시는 분들이시죠.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사학병원 명예병원장 이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인의 비극은 늙은 것이 아니라 한때 젊었었다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입니다. 과거를 해상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조차 객관화시킬 수 있고 남에 대한 배려의 손길도 더 섬세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견주관절학회의 역사를 잠시 현재와 미래에 연계해 보겠습니다. 대한견주관절학회는 일본 견주관절학회보다 19년 늦게, 미국보다 11년 늦게 1993년도 설립되어서 늦게 시작한 만큼 전 회원의 소명감과 치열한 열정으로 가장 빠르게 발전하여 2016년 제13차 세계 견주관절학회를 제주에서 유치하여서 우리 학회 동양 고유의 멋과 색깔과 향기를 갖추고 성공적으로 치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1,500여 명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구성된 어깨 팔꿈치 질환의 공인학회로 나이 30세가 안 되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학회이지만은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역사가 긴 선진한 학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선진화된 학회로 발전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 회원들의 삶은 순간순간의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는 생각과 초심이 항심인 의지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대한견주관절학회는 어깨 팔꿈치 질환에 대하여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문의 성취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또 다른 사명이라
생각하며 2011년 처음으로 매년 3월 마지막 주를 어깨 관절의 주로 정하고 해당 주의 목요일을 어깨 관절의 날로 정하여서 전국적으로 어깨 건강 홍보 행사를 했던 것이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1차 행사 때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견주관절학회와 어깨 철학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축사를 하는 생각이 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디지털 미디어 시대, 1인 미디어 시대,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톡, 트위터 등 SNS가 모든 소통과 대화의 매개체가 되어버린 디지털 사회에 걸맞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깨 질환에 대한 정보를 드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어깨 팔꿈치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넣으시고 건강한 어깨 운동도 하시면서 어깨를 나란히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견주관절의학회 자문위원인 남기세병원 대표원장 김정만입니다. 사람이 중년 나이가 되면 어깨관절에 질병이 생길 수가 많이 있는데요. 즉 어깨관절이 굳어서 일정한 각도 이상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는 동결견이라든지 또 올릴 수는 있는데 몹시 아픈 충돌증후군, 또 어깨와 주위의 근육이나 힘줄이 늘어나서 통증이 생기는 염좌, 그리고 회전근의 힘줄이 끊어져서 움직이는 힘이 없어지는 회전근개 파열 등 많이 있습니다. 흔히 초기 증세가 비슷해서 정확한 진단이나 과학적 치료를 못해 고생하시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는 어깨관절의 날을 제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쉬운 말로 질병을 소개하고 치료 방침을 설명함으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정성이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학회에서 어깨의 날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무슨 아픔인지 어떻게 하면 잘 치료되는지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깨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아픈지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보존적 치료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유튜브라든지 또는 책자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많은 알림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의학 지식을 가지고 그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의 의견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고 있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고통받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치유되고 또 좋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멀리서 영상으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학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하 메시지가 이게 끝이 아니죠, 교수님?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깨 관절의 날이 올해 11번째 맞는 행사인 만큼 여러 곳에서 성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분들까지 저희 어깨 관절의 날을 축하해주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반갑고 친숙한 셀럽들의 축하 메시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희열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 10일에 어깨 관절의 날 좋은 행사가 열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이게 지금 의료진 여러분들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50견이 어깨 양쪽에 나와가지고 진짜 고생 심하게 했었는데요. 그래도 덕분에 정말 좋은 또 선생님을 뵈서 이 조남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그분이 저를 다 완전 살려주셨거든요. 행동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큰 지장이 있어서 어깨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정말 절감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너무
그 무사히 다 이게 다 돌아와서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네, 아주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어깨관절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또 의료진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항상 친절하게 또 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깨관절에나 이런 게 있는지를 몰랐는데 그 정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프거든요. 네, 힘내시고 또 더 많은 또 연구와 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내셔서 저희 환우들 환자들 계속해서 좀 도움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선생님들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다시 안 좋아지면 꼭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자 나한일입니다. 먼저 제11회 어깨 관절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깨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촬영하면서 어깨를 많이 다쳐서 어깨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왼쪽 어깨는 치료 중입니다만은 그래도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서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깨 날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어깨의 날 좋은 성과 있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준하 안준하 늘 정준은 개그맨 정준하입니다. 네, 대한견주관절의학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제11회 어깨 관절의 날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날이네요. 3월 31일이 어깨 관절의 날인 걸 제가 처음 알았네요. 네, 이 어깨 관절의 이 또 흔한 질환과 그 좋은 정보들을 이게 치료하는 그 어떤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는 아주 그 귀한 날이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도 이게 어깨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50견이 와가지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됐거든요. 조남수 원장님한테 덕분에 이게 이렇게 되죠. 팔 이렇게 되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어깨 관절 안 좋으신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월 31일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어깨 관절 빨리 나시고 저처럼 빛나는 인생 사시죠.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2022년 제11회 어깨 관절의 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깨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죠. 저도 어깨에 관절에 좀 이상이 있어서 치료받고 나서는 어깨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모든 육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어깨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어깨 조심하시고요. 다시 한번 제11회 어깨 관절의 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 더욱 행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TV에서나만 보던 분들이 저희 어깨 관절의 날을 축하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저희 어깨 지킴이를 통해서 치료를 잘 받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깨 관절의 날 들어보셨나요? 어깨 관절의 날이 어떤 날인지 뭐 하는 날인지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깨 관절의 날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깨 관절의 날 히스토리와 건강한 어깨 건강 라이프를 위한 키노트 세션을 여기 옆에 계신 김정현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어깨 관절의 날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 대한견주관절의학회의 명칭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와 팔꿈치 관절을 한자로 어깨견 팔꿈치 줄을 써서 견관절과 주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어깨와 팔꿈치 관절의 질환과 외상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질환에 대한 연구와 더 나은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네, 그럼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견주관절의학회 대외협력위원회 간사 김정현입니다. 저희 대한견주관절의학회는 199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매년 어깨 팔꿈치 질환에 대해 보다 나은 치료법을 연구하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저희의 노력이 2016년에는 세계 견주관절학회를 제주도에 유치하여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러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00여 명의 정형외과 전문의로 구성된 큰 학회가 되었고, 대한견주관절의학회는 어깨 관절의 올바른 진료, 연구 및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학술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비수술적인 치료에서 수술적 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여러분의 어깨 지킴이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어깨관절의 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매년 3월 마지막 주 어깨관절 주간으로 지정하였고, 매년 3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어깨관절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올해는 3월 28일부터 4월 2일 어깨관절 주간을 가졌고, 전국 각 병원에서 어깨 무료 강좌와 건강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어깨 관절의 날의 선포 목적은 어깨 질환의 예방,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회 차원에서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형외과 의사이자 어깨 지킴이로서 어깨 질환의 진단에서 치료까지 토탈 케어를 학회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 관절의 날이 지정되게 된 배경을 보면 어깨 통증의 높은 유병률과 증가율에 있습니다. 성인의 20% 이상이 평생에 한 번 이상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어깨 질환 유병률은 7%에 달합니다. 고령화, 스포츠 활동의 증가로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이고, 컴퓨터 등 일정한 자세로 하는 직업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년 기간 동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15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어깨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깨 수술 중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진 회전근개 봉합 수술도 약 2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덜 친숙할 수 있는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은 같은 기간 내에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가장 흔하게 들어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동기간대에 1.2배 증가한 것에 비해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의 통증의 어깨 자체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49%, 50견으로 알려진 동결견이 43%, 석회성 건염이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질환별, 연령별 분포에 대해 살펴보면 동결견이 왜 50견이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듯이 50대에 가장 많은 환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하지만 20대부터 80대까지 어느 연령대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석회성 힘줄염도 50대에 가장 많고 20대부터 80대까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면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앞선 두 질환보다는 좀 더 연령대가 많은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환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세 가지의 어깨의 흔한 진단명 외에도 이두박근 장두건 건염이라든지 견봉 쇄골 관절염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드물게는 강직성 척추염, 혹은 어깨의 원인이 아닌 목 디스크라든지 굉장히 드물게 유방암이나 폐암에 의해서도 어깨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과 의료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겠습니다. 정형외과라고 하면 정형외과 수술적인 치료만 생각을 해서 통증 치료나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을 다른 과에서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형외과는 특히 어깨 파트는 통증 치료와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모두 가능한 비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한 것이 저희 어깨 지킴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의학 정보를 얻는 것이 인터넷 사이트가 75% 정도이고 실제 의료인을 통해서는 7.1% 정도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잘못된 치료 방향으로 선택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깨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팔을 들어 올려서 머리를 쉽게 빗을 수 있다가도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도구를 통해서만
머리 빗질이 가능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쉽게 하루에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것들이 목의 머리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다음과 같은 지팡이를 통해서만 옷을 입을 수 있게 이렇게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이렇게 큰 불편을 겪게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어깨 관절 질환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공관절 수술은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동결어깨, 석회와 힘줄염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50대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적절한 조기 진단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연되거나 잘못된 치료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 어깨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회에서 2020년 시행한 다기관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어깨 관절 전문병원에서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3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수술을 받기 전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과에 방문해서 몇 번 정도나 진료를 받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한 번 이상 비수술과에서 진료받은 환자분이 87%였습니다. 2번 이상 비수술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4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의료기관의 방문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지출 비용도 커지는 것이 당연했는데 수술 전 비수술과에서 10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가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도 10%를 차지했습니다. 결국에는 수술 전까지 비수술적인 치료에 소모되는 비용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환자분에 따라서 500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지출 비용은 방문한 의료기관이 많을수록 통증의 지속 기간이 길수록 최초의 어깨 통증이 심할수록 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물론 초기에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 낫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비수술적인 치료에 불필요한 많은 비용이 지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에게 보다 자주 편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어깨 건강 TV를 유튜브에 학회에서 공식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어깨 환자분들이 저희 학회의 채널을 통해서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얻어서 더 단단하고 튼튼한 어깨를 가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매년 진행되는 저희 어깨 관절의 날에서 모인 작은 관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깨를 더욱 가볍고 튼튼하게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 환자분들을 바르게 치료하는 건강한 견주관절의학회 건강한 어깨 관절의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어깨 관절의 날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죠. 어떤 순서가 기다리고 있죠, 교수님?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 행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진짜 꽃처럼 아름다우신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 어깨 건강에 대해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건강한 어깨 관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을 선정하여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위촉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이분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셨는데요. 바로 진행해 볼까요? 위촉장 수여에는 사단법인 견주관절의학회 회장이신 김양수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촉장 김용님. 오케이. 네. 위촉장 김용님 귀하를 본 학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절의학회 회장 김양수. 네, 잠시 사진 촬영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TV에서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요새는 후학 양성을 위해 또 힘쓰고 계신 김용림 씨가 이번 어깨 관절의 날 홍보대사가 되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용림입니다. 우선 어깨 관절의
기념식에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게 저에게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깨 관절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어깨 관절의 날이 있는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어깨가 몹시 아파가지고 병원에를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서 저 그때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 중이라 사실 수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는데 선생님께서 수술은 뭐 간단하지만 그 재활 치료가 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말 여기저기 뭐 여러 선생님들께 여쭤보다가 제가 선생님께 사실은 이용걸 선생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선생님이 수술은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그때 선생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치료를 좀 받다가 저에게 재활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팔 움직이면서 또 따뜻한 물에 3분씩 어깨를 담갔다가 빼는 거며 또 이 움직이는 그 운동의 순서를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드라마 촬영하는데 아무 지장 없게 이렇게 지금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제가 아마 그때 한 7년, 8년 전이나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어깨가 건강하게 잘 지켜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또 저에게 선생님께서 홍보대사를 좀 맡아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뭐 홍보대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근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뭐 나와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우선 진심으로 이 어깨 관절의 기념식 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특히 선생님들 이 정말 저희 어깨를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어깨 관절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의미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여러분들 어깨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깨 관절 건강에 대해 널리 홍보해 주시고 적극적인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평소 어깨 관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궁금했던 그런 질문들 그리고 꼭 저희 어깨 지킴이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는 질문들을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어깨 관절의 날 기념 어깨 건강 TV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네, 그 어떤 영상보다도 댓글이 많아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평소 어깨 건강에 대해 궁금했던 게 이렇게 많았나 이게 새삼 놀랬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엄선해서 오늘 그 궁금증을 해소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궁금증들을 누가 어떻게 해소를 해주시죠? 네, 지금 여러분의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세 분의 패널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견주관절의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시자 제일정형외과 병원 원장이신 조남수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대한견주관절의학회 회장이시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님이신 김양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양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견주관절의학회 총무이사님이시자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님이신 김세훈 총무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세 분과 이것이 궁금하다, 어깨 건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분이셔서 올려주신 질문들을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전근개는 수술하지 않아도 다시 붙나요? 네, 역시 외래에서도 회전근개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딱 첫 번째 질문부터 나오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어깨 통증하면 이제 오십견이 뭐 대표적인 이제 이런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그런 질환들이 이제 가장 흔했다면 최근에 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회전근개 질환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깨 힘줄 파열, 회전근개 파열 워낙 많은 분들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이걸 이제 수술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이제 항상 얘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제 힘줄 파열이 왜 생기는지를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줄 파열은 기본적으로 뭐 외상으로도 생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화에 따른 변화, 힘줄이 이제 살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지듯이 생긴 파열이 그냥 아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열이 있을 때는 수술적인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제 외상성으로 뭐 조금 이제 미미한 파열 같은 경우야 또 자체적인 치유력을 갖겠지만은 노화에 따라 변화가 돼서 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구멍이 난 거는 기본적으로 다시 봉합을 해야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세하게 이제 이런 수술 여부는 사실 그때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고 불편이 있으시면은 가까운 이제 어깨를 전문하는 또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석회관염으로 6개월 동안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으며 2번 쇠석술을 했습니다. 증상이 별로 호전되지 않고 소염제를 먹으면 꼭 위궤양이 생기고 너무 힘들어서 치료를 이미 중단했는데 어느 날 저절로 통증이 많이 가셨어요. 지금은 팔을 옆으로 많이 돌리지 않는 이상 아프지 않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요. 팔을 많이 돌리면 통증이 있지만 의식해서 조심하니까요. 이 상태로 그냥 살아도 괜찮다면 더 이상 물리치료는 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성 건염의 치료에 대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분같이 여러 치료를 하시고도 뭐 이렇게 잘 나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낫지 않으신 분들 대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환자분은 석회성 건염 진단해서 6개월 동안 쇠석술을 받으셨죠. 그래서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석회성 건염 치료가 일단은 그 이제 뭐 충격파 같은데 체외 충격파로 한 2-3번 하고 그래서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초음파 보면서 이제 바늘로 이렇게 처치하는 게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로 가는 게 이제 순서인데 첫 번째 단계에서 잘 치료가 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아마 뭐 영상 촬영을 해서 그 석회 침착이 어떻게 됐는지 일단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적극적인 뭐 두 번째 단계로 초음파로 뭐 들어가는 그런 단계까지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증상 치료 불편하시면은 물리치료 좀 받으셔도 되는데 그 물리치료 자체가 석회 침착을 없애는 그런 기능은 없고 단지 이제 좀 부드럽고 통증이 없게 증상 치료 위주로 가는 거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병원에 계속 오시거나 뭐 물리치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상생활 하십시오. 일상생활 하시다가 증상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다시 촬영하시고 충격파 한 번 더 받아도 됩니다. 쇠석술 하시고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2번째 단계로 가시면 크게 뭐 문제 없이 잘 지내실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견이 오면서 왼쪽 어깨가 유독 아픈데 자세 교정을 받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50견이 단계별로 좀 증상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치료가 좋을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십견이라는 진단 이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일본 말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진들이 얘기하는 진단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나 동결견 이렇게 부르고 워낙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수축되고 두꺼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운동 범위가 감소되면서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특정 자세랑 이 병을 유발하는 특정 자세가 알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 경우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이제
팔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무직인 경우에 컴퓨터를 많이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어떤 그런 반복 동작을 많이 하는 직군에서 뭐 좀 호발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세 교정을 받는 거에 직접적으로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작업 환경 중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것이 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통증을 조절하면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게 가장 1단계 기본적인 치료 목표고요. 다른 뭐 이런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면은 잘못되게 처음 이제 오십견이 왔을 때 처음부터 이제 그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나 이런 걸 해서 오히려 더 통증을 더 유발하고 건염을 더 조장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운동 범위를 회복한 이후에 그 뭐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나 이런 식으로 그 단계별로 치료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수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영법은 모르겠는데 접영을 할 때 어깨에 좋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고 두 번째 질문은 수영하느라 어깨가 안 좋았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영이 어깨에 안 좋나요? 어깨에 무리가 안 가는 수영을 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영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이라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요즘 스포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어떠한 점들을 조금 주의해야 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질문은 또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수영하면서 어깨 고장 나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영은 사실 전신 운동으로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어깨가 괜찮을 때는 뭐 이렇게 추천드릴만 하지만은 어깨가 일단 통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수영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깨 구조상 어깨 힘줄 자체가 견봉이라는 지붕처럼 덮고 있는 뼈 하방에 이렇게 위치해서 좁은 공간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수영하는 영법을 이제 하면서 팔을 젓는 스트로크 자세 같은 걸 할 때 좁은 공간 속에서 계속 힘줄이 마찰되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되면서 힘줄이 이제 염증이 반복되고 또 힘줄의 마모가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힘줄 상태가 건강할 때는 뭐 수영 같은 이제 좋은 운동을 즐기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어깨가 조금 뭔가 불편이 생기고 힘줄에 문제가 생기면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될 운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슷하게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수영처럼 또 많이 하고 계신 운동 중에 배드민턴 이런 운동들도 어깨 높이 항상 이상으로 라켓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역시 힘줄에 무리를 주면서 염증과 이런 힘줄 마모를 좀 잘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작들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좋은데 하여튼 이제 해가 될 만한 운동들은 통증이 있을 때는 좀 조절하시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은 스포츠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동 전후에 좀 이제 강조드릴 두 가지 부분이라 하면은 첫 번째 운동 전후 항상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셔야 일단 이제 이런 스포츠 손상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 뭔가 이상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의 기준이 되는 건 통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하여튼 또 무리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범위 이상으로는 과한 운동은 하지 마셔라. 특히나 이제 웨이트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통증이 느껴지면 조금 몸에서 보는 좀 신호가 무리가 되고 있다는 신호로 인지를 하시고 조금 조절하시면은 큰 손상 없이 또 운동을 다양한 운동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스포츠 활동과 어깨 통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왼쪽 어깨 통증이 심장 질환과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심장 질환이 있을까요? 어깨 통증이 꼭 어깨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질환이 연관해서 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어깨 통증이 있을 수 있죠. 특히 뭐 관상동맥 질환이나 협심증, 뭐 심근염 이런 증상이 그런 질환이 있을 때 왼쪽으로 이제 리퍼드 페인이라고 체관 몸통에서 어깨 쪽으로 가는 그런 통증이 있는데 어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있는 거랑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어깨 관련해서 어깨가 오리진으로 페인이 있는 거는 통증이 있는 거는 팔꿈치 쪽으로 가죠. 바깥쪽에서 이제 팔꿈치 쪽으로 주로 가는 회전근개나 오십견 증상이고
심장 질환이 있을 때는 이제 몸통하고 같이 나가는, 이 바깥으로 나가진 않고 그런 식으로 감별을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증상이 지속될 때는 같이 협진이라 그래서 우리 그 내과 선생님하고 좀 협진이 필요하고요. 어깨 질환이 심장하고 관련인 것도 있습니다. 이제 동결견, 지금 김세현 총무님께서 얘기하셨던 동결견, 50견이라고 하는데 그런 질환은 심장 질환이 있을 때 굉장히 심해지고 통증이 잘 안 낫고 경과도 안 좋고요. 꼭 그 심장 질환뿐만이 아니고 당뇨,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 이런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그 성인 질환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50견, 동결견, 어깨가 이제 굳는 이런 질환인데 그런 당뇨, 특히 당뇨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치료가 어깨 치료보다는 당뇨 조절을 하시라. 혈당 조절을 잘 하셔서 그 전체적인 이 배경, 이 질환을 악화시키는 이런 배경을 좀 다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도 같이 우리가 치료 연관이 있으니까 어깨 질환만 보시면 안 되고 어깨 질환과 함께 이런 내분비계 관련된 질환도 같이 연관이 있으니까 치료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것이 궁금하다, 어깨 건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패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아주 저명하신 분들이셔서 답변이 아주 명쾌하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들께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행사 이후에 어깨건강TV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하신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다음 순서는 옆에 계신 김종호 교수님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유튜브 한번 보신 적이 있다면 스트레칭 영상을 보면 처음에 인트로로 항상 나오셨던 분이시고 스트레칭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개를 맡아주셨던 분입니다. 요즘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구독자도 늘고 있어서 내심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티가 많이 나요? 티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깨 지킴이들의 강의뿐만 아니라 이 어깨 스트레칭 영상을 많이 보시고 따라해 주시는 것 같아서 큰 보람을 또 느끼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어깨 지킴이들과 함께 그 양질의 어깨 관련 그런 콘텐츠들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엄선해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나만의 어깨 스트레칭 루틴이라는 소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직접 여기서 스트레칭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어깨 관절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몇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럼 잠시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깨 전문의가 알려주는 어깨 스트레칭 루틴, 미라클 모닝처럼 미라클 스트레칭으로 여러분의 어깨에 미라클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텐데요. 어떤 루틴을 저희에게 심어주실지 교수님이 준비가 되셨나요? 교수님 그럼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김종호 교수님. 네. 예, 오늘 제가 알려드릴 스트레칭은 50견의 좋은 스트레칭과 그리고 흔히들 이렇게 어깨에 이제 담이 결렸다고 하시는데 근막 통통 증후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델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여의도 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윤은지 선생님이십니다. 네, 먼저 50견. 네, 50견이 아까 우리 패널 교수님들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깨 관절 자체가 이렇게 굳는 현상을 50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팔을 쓰실 때 주로 쓰시는 동작이 팔을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 그리고 식사하시거나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빗으시거나 하실 때 돌리시는 외회전 동작, 그리고 이게 대변 용변 처리를 하시거나 여성분들이 이렇게 브래지어 끈을 묶으실 때 쓰시는 이제 내외전 동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편 물건을 이렇게 집어 올릴 때 쓰시는 이제 내전 동작,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이 있는데요.
각각의 동작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가볍게 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고 뭐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전방거상 스트레칭입니다. 팔과 손을 우리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으신 상태로,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서 좀 보시듯이 의자를 좀 바퀴가 있는 의자를 좀 앉으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조금 뒤로 빼면서 팔을 지그시 앞으로 눌러주시면서 고개를 숙여주시면은 오십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오십견을 예방을 하셔야 되는 분들께 전방거상 그런 스트레칭 운동이 가볍게 되실 거고 한번 하실 때 한 10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회전 동작이신데요. 팔과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렇게 책상 위에다 올리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체를 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팔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외회전되는 그런 동작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앉아서 하기 좀 힘드신 분들은 벽에 이제 모서리 같은데 이렇게 대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렇게 몸을 당겨주시면 외회전 스트레칭이 되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1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전 동작입니다. 먼저 내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팔을 아프지 않은 팔로 잡고 뒷짐을 지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은 팔로 아픈 팔을 당겨서 위로 쭉 지그시 올려주시면은 이게 이제 내외전 동작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수건을 양손으로 이렇게 등 닦으실 때 하시는 포즈로 이렇게 잡고 뭐 막대기 잡으셔도 되고요.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시면은 내외전 동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전 동작이신데요. 아프지 않은 팔을 이용해서 아픈 팔에 팔꿈치 부위를 잡습니다. 잡고 우리 어깨 관절의 뒤쪽 관절낭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그시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 뒤쪽에 있는 관절낭이 풀리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근막 동통 증후군에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뭐 현대인들이 이렇게 사무실에서도 일을 많이 하시고 또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뒷목, 어깨 이렇게 담이 결렸다고 하시죠. 이렇게 어깨가 이제 결리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특히 요즘에 이제 골프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뒷땅을 치면 오른쪽 어깨가 결리고 또 스윙이 안 된다고 힘을 줘서 하게 되면은 왼쪽 어깨가 결리게 되는데 이러한 그 근막 통통 증후군에서 좋은 스트레칭 몇 가지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근막 통통 증후군이 오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제 견갑골이 우리 그 체간의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 견갑골을 지탱해주는 근육이 위쪽에 승모근과 견갑거근 내측으로 사각근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먼저 승모근과 견갑거근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그래서 왼쪽 이 어깨가 아프실 때는 오른손으로 왼쪽 후두부를 잡으시고 지그시 앞으로 당겨주시고 이 당겨주신 상태에서 고개를 앞으로 조금 돌렸다가 뒤로 돌렸다가 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이 승모근과 견갑거근의 스트레칭이 효과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옆에 그 견갑골 안쪽에 있는 사각근 스트레칭 동작인데요. 아까 그 내전 하셨던 스트레칭 동작과 비슷한데 우리 내전 하실 때는 어깨 관절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팔꿈치를 잡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견갑골 안쪽에 있는 부위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깨 관절을 잡고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어깨 관절을 잡고 당기는 방향으로 체간을 같이 틀어주시면은 이쪽에 안쪽에 있는 사각근이 좀 잘 풀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좀 풀어주기 위해서 차렷하신 자세로 어깨 관절 자체만 이렇게 뒤로 돌려주시고 또 천천히 앞으로 돌려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이 견갑골 주위의 근육들이 좀 풀리시겠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동작입니다. 이게 뒷목에 있는 붙어 있는 이 승모근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고개를 자연스럽게 시계 방향 또 반시계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수에 걸쳐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스트레칭 운동은 가장 중요한 게 하루에 뭐 시간을 정해놓고
동안 하시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서 하시는 게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해주시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호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건강한 방법으로 어깨를 풀 수 있고 좀 더 어깨가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앉아 있을 때 따라해 보니까 좀 시원하고 어깨가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다행입니다. 시간을 특별히 내실 필요 없으신 거 아시죠? TV 보시는 동안에나 또는 사무실에서 업무 보실 때 그리고 잠자기 전에 5분 정도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은 스트레칭 해주시면 어깨 관리에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스트레칭을 보고 싶으시면 아까 우리 김정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 우리 어깨 건강 TV에 스트레칭 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벌써 2022년 제11회 어깨 관절의 날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깨 건강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어깨 관절의 날 기념식에 많은 분들을 뵈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금일 기념식 모든 순서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조남수 위원장님의 폐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덧 이제 준비한 순서가 마무리되어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더 어떻게 하면 유익한 내용으로 채울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얼마나 큰 도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큰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선생님들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나 오늘 홍보대사로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김용림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또 좋은 기사 많이 내주셔서 오늘 같이 좀 뜻깊은 행사들이 국민 여러분들께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 오늘 행사 잘 그래도 진행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께 더 좋은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학회에서도 노력하고 특히 또 국민 여러분들의 어깨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깨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앞으로도 계속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박수로 함께 행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2022년 제11회 어깨 관절의 날 온라인 기념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3년 3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인사를 드릴까요?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어깨 건강 TV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